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 거래조사팀 최난주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보면 정말 중고 플랫폼이 다양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조사를 하셨다고요? 최근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송받은 상품 상태가 당초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인터넷 돌아다니는 사진 그냥 우스갯사진으로 보긴 했지만 벽돌이 들어왔다거나 박스 안에 벽돌이 들어있었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보긴 했는데 중고거래에서 상당히 소비자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불만 순위나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2,7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불만 유형으로는 사전 고지한 상품 정보와 상이하다는 내용이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문 취소 시 환불 거부, 구매 후 미배송 또는 일방적 계약 취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불만 거래 중에서 실제 사례를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한 분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2017년식으로 안내된 노트북을 구입하였는데 제품을 배송받아 보니 2015년식이어서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하고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 분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헤어드라이어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직거래 말고 택배 거래를 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말에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고 배송을 기다렸는데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물품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있군요. 그런데 온라인 판매에서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도 좀 유통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고거래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관련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나 영업 허가 없는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 있습니다. 네. 소비자원이 대표적인 거래 불가 품목 9종을 선정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천여 건의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 판촉용 화장품, 소분 화장품,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의약품도 많이 확인되었고 그 밖에 담배, 전통주제 외환 주류, 종량제 봉투 등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들도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타민이나 홍삼 이런 영양제들이 좀 거래 글이 올라와 있는 거를 자주 봤는데 이게 법률로는 판매가 불가한,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었네요. 그런데 이 개인 판매자와는 좀 다르게 사업자가 판매를 하면 거래 시에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중고거래 플랫폼이더라도 개인 판매자가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 여부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자일 경우 상호명, 주소 등 신원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거래가 개인 간의 거래라서 사실 물건을 상대방이 안 보내주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거래 피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개인 간 거래라서 피해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피해 경험자의 절반 가까이가 해당 거래자에게 이의제기 또는 보상을 요청하였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 건수도 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해당 거래자 또는 플랫폼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10명 중 3명꼴에 불과했습니다. 네. 일단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 등을 갖춰 해당 플랫폼과 경찰서 등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 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증빙 자료들을 챙겨서 플랫폼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중고 거래 시에 소비자 유의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중고 거래를 하기 전 물품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앞서 말씀드린 거래 불가 품목은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가급적이면 만나서 직접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 거래조사팀 최난주 팀장이었습니다.